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하려고 예. 하는데요. 회담 하긴 하는 거예요? 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뭐 지금 뭐 저기 또 무슨 독도 조형물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막 그래서 하긴 할라나 하고 뭐 계속 태클 걸고 그래가지고. 그는 뭐 그쪽에서 그냥 뭐 매일 트는 음악 같은 거니까 뭐 별로 그렇게 음악. 안 써요. 예. 아, 그냥, 음악 정도다. 예. 아니, 뭐라도 해야지 거기는. 근데 요즘에 어쨌건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되고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한 달 조금 넘었죠. 한 달 조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용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최소한 도움은 못 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형님은 뭐 여기에 호응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 일단은 인사.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김문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를 형님도 난처하고 한동훈 대표도 난처하고 뭐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글쎄요. 아, 네 진짜 이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모르는 인사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긍정적인 요소가 많나 보죠. 아니 저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 저도 뭐 누군가를 뭐 말 그대로 뭐 비난하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전력이 너무 많잖아요. 네. 뭐 거기다가 뭐 저기 정광훈 목사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극우적인 성향에 거기다가 뭐 저희 소녀시대 쭉쭉빵빵부터 무슨 뭐 끝도 없어요. 아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뭐 대통령이 하신 인사에 뭐 평가를 한다는 건 좀 그렇고, 제가 오늘 이제 방송 나와서 쭉 한 얘기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네. 적어도 노동 관계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 보수 인사여야 한다는 전제를 깐다면 네. 잘 안 맞죠. 보수 인사가 노동 관계에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은 학자가 아닌 이상 또는 공무원, 고용노동부에서 쭉 공무원으로 일한 분이 아닌 이상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분을 찾기가 어렵죠. 차라리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든 뭐 잘 모르는 분을 하든 그래도 저분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아직은 장관 계신 분, 그분도 이제 노동 관계로 여러 활동을 하신 분인데 어쨌든 그런 전제를 깔고 본다면 김문수 지명자의 이력이 대단히 돋보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소시적에는 젊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과거는 저도 괜찮아했어요. 경기도지사하고 이럴 때까지 제가 좋아했습니다. 노동자 생활을 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졸업식을 같이 했다니까. 아, 그래요? 저분이 저랑 과도 같고 20살 위인데요. 나중에 이제 재적이 풀려서 복적이 돼서 저랑 졸업식을 같이 했어요. 그때 학교에서 뵀는데 그 시절을 94년도인데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국회의원 3번 하고 저희 당에서 그리고 경기지사 하고 이렇게 정치인으로 변모하면서 극우 소리 들을 만한 정도까지 이제 오셨단 말입니다. 예,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으니까. 너무 심하게 극우적인 성향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노조 없는 회사 가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둥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이분이 이게 맞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만 윤 대통령 판단에는 그동안의 이력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있었던 있으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파괴력 있는 메시지 전달 능력, 메시지가 선명하잖아요, 이분이. 선명해도 너무 선명해서 문제지. 이런 거친 여야 대치 상황에서는 이런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물론 뭐 형님 얘기를 제가 수긍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용산이 미쳤나 싶어요, 저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너무 놀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런 이슈에 관해서는 제가 그동안은 조금 저한테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수비수다. 제가 수비하는데 수비수다 했는데 저는 지금 골키퍼예요. 막아야지. 예, 요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간 수비수가 아니고 골키퍼예요. 그렇죠. 그만큼 밀려 있어.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 물론 뭐 방통위원장 그 처음에 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물론 뭐 결과적으로 왜 지명이 됐는지도 알겠고 다 알겠지만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용현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그분은 어쨌건 최상병 논란에 또 이 관련된 게 맨날 이름이 오르내려 하는 분인데 왜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잊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치? 뭔지 알겠죠? 이제 까먹었는데 백패스를 하지 말라고 뭐 이 얘기하려는 거죠? 네. 아 그리고 까먹었는데 갑자기 왜 호주로 가? 총선 때도. 아 그러니까 백패스를 하면요 우리 편이 골키퍼는 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축구를 발로 해야 돼요 발로.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요즘에 뭐 여론조사도 뭐 많이 나오지만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 뭐 20% 중후반에서 높게 나와야 30% 정도로 딱 정체돼 있고 국민의힘도 사실 치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한동훈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근데 한동훈 당대표가 못하는 거보다 한동훈 당대표도 지금 이거 하나하나 뭐라 그러면 대통령이랑 맨날 싸워야 되잖아. 용산이랑. 그러니까 제가 참 이 한동훈 대표 안 계실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잘해야 된다고. 이 얘기가 한동훈 대표 잘할까요? 이 뜻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잘해? 아 나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파 있는 상황에서 너무 열이 받아서 아니 뭘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걸 또 이제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김문수 뭐 공유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냐? 할 말 없고 김용은 할 말 없고 그리고 거기다 뭐 지금 뭐 얘기 나오는 뭐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도 어쨌건 당내에서 힘이 안 실리는 분위기고 그 뭐 어떻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제가 요즘 보다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왜 그러니까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나왔어요 그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제가. 아니요 저는 뭐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면 제가 하루에 많이 한 날은 방송 한 4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질문이 똑같아요. 보는 그치. 눈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어. 아침 질문 딱 받아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오늘은 방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 같고 제발 좀 저 후쿠시마 오염수 좀 물어봐라. 뭐 이 정도지. 그러니까. 뭐 MBC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집요하게 묻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네, 김문수 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할 말이 뭐 없죠.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저도 보수잖아요. 저는 지금 보수 유튜브를 진행하는 보수 유튜버인데 굳이 말하면 제 눈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면 아마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쪽보다 이쪽을 더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그러니까 희석 형님 그러니까 유희석 대변인 형님이 극한 직업이구나 최근에. 괜찮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이게 자꾸 해야 되는데 또 이쪽도 너무 비토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마음속에 원칙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네. 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성공을 할 반대쪽으로만 백패스를 계속 하니까. 횡패스까지면 제가 오케이인데 이게 백패스가 나오니까. 네, 횡패스는 그래도 초기에는 횡패스 쪽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백패스야. 저는 사실 독립기념관장분도 저도 뭐 그거를 또 해명하고 뭐 해서 하면 하겠지. 근데 왜 구태요? 왜 구태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저쪽 신나가지고 독도 지우냐 뭐 할 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이쪽에서 빌미를 주는 것 같은 게 그런 걸 하면 저쪽은 야 이거 반일로 가자 반일 이거 딱 좋다 딱 좋아 딱 좋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백패스를 하니까. 뭐 제가 와수다 와서 이렇게 침묵을 유지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은 제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결국은 이제 다음 재집권을 위해서는 이 정부가 성공을 하고 국민의힘을 싫어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지 못해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데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발로 뻥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저보고 이제 용산에 쓴소리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쓴소리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 용산의 고충도 전 충분히 들어요. 네. 일단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적임자 군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후보군이 막 있단 말이에요. 네. 자, 내일 선발 한 10명 쫙 했는데 안 한대. 안 그런 얘기도 한다는 듣긴 거예요. 했어요. 네, 안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럼 맨날 나오는 선발을 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일단 제일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럼 저를 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바꾸질 말지. 다 안 한다 그러면 바꾸질 말지. 이미 돼 있는 분들 그냥 하게 냅두지. 근데 이제 인사 수요가 있으니까 안 할 수 없는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군내에서 있었던 뭐 기사화도 좀 되긴 했는데 정보사 내부에서 사단장하고 여단장이 지금 서로 고소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의 어떤 군 내부의 관리 문제라든지 또 북이 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 있어서 좀 약간 북이 좀 이상한가 봐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군의 원래는 법정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휴일이라고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군에 대한 어떤 국민의 마음이 좀 옅어진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그런 분석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요번에 하자고 건의를 한 거잖아요. 당에서 이런 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김용현 후보자가 첫째 경호처장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라는 이유가 딱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또 40년 전 회로를 돌려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뭐 계엄령 어쩌고 헛소리를 계엄령 하죠. 맞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죠.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그렇게 불편하게 보시니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산에서 인사에 고충이 있다는 것도 저도 많이 전해서 들었고 네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은 누군가가 어떻게 이제 인사가 딱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을 딱 보고 이 정부를 평가를 하잖아요. 네.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네. 근데 너무 센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할 사람이 없어도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차라리 바꾸질 말지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있죠.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거는 뭐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욕을 좀 많이 먹긴 하던데 형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원석 총장을 막 욕하긴 하더라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수사는 안 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디올백 이슈 관련해서 어쨌건 검찰에서 그때 조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한번 논란이 크게 됐었잖아요. 그쵸. 출장 조사다, 뭐 휴대폰을 뺏겼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건 무혐의로 끝나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무혐의 맞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무혐의 맞는데 그렇게 무혐의하면 무혐의구나 하고 그냥 법적인 지식이 충만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얘기를 안 하죠. 안 되죠. 받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내린 결정에 대한 공정성, 합리성 그런 시비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심의를 직권으로 열겠다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이것이 이걸 불편하게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죠. 국민 모두에게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용산에 반기를 들었다 해서 또 막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막 또 이원석 총장 욕을 하던데 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당초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게 이제 검찰의 논리였는데 뭐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제 공격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야. 야, 그 배우자 알선수재는 되잖아. 변호사법 위반 되잖아.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선수재 당사자가 될 수는 있죠. 될 수는 있는데 알선한 내용들이 있어야지. 알선수재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알선수재가 되는지, 소위 말해서 변호사법 위반은 되는지를 판단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원석 총재,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안 돼. 결론적으로 안 돼. 그럼 그거를 판단해줄 수 있게 수사심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 모으는 거잖아요. 검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해서 털어야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알선 수재라는 것은 자 수재 일단 받았다. 네. 그럼 알선이라는 것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공직에 보내줘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뭔가 무슨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지금 논란들이 있잖아요. 최재형은 주장을 하죠. 근데 그건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밝혀진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뭘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알선 수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알선 수재도. 근데 어쨌건 알선 수재가 되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야 더 이상 뒷말도 안 나올 거고. 조사 과정에서 뭐 영부이니까 뭐 휴대폰도 뺏기고 검사가 더 조사를 하네 마네 그렇게 되죠. 예.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게 무슨 대통령 용산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진짜 대통령을 위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맞아요. 이런 제도의 설립 취지가 있잖아요. 그럼 수사심의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물론 권고에 그치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한 번이라도 거치면서 뭔가 한 명이라도 더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검찰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예. 이런 순기능을 생각을 해야지. 야 이거 면죄부 주려고 그냥 대충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그렇죠. 안 되고 또 일부 보수 유튜버들처럼 이거 왜 하냐 이렇게 나가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앞으로. 맞아요. 진짜 이거는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망해요. 그 우리가 맨날 개딸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자, 제가 요 말씀을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다른 거 보실 거 없고요. 이번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 대선을 그 과정을 보시면서 결과까지 우리랑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거의 비슷해요. 트럼프를 그렇죠. 이재명으로 맞아요. 딱 갖다 놓고 이재명 또는 그쪽 그 마가 뭐 메가라고도 하던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쪽을 개딸이라고 딱 치환을 해놓고 한번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배타적이고요. 가짜 뉴스와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당을 접수를 했고 그래서 공화당 전당대회 요번에 대선 후보 트럼프 지명할 때는 전현직 대통령 부통령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따지면 뭐 문재인이고 뭐 누구고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카멀라 해리스 쪽 멋있더라. 거기는 다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쪽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보세요. 처음에는 트럼프 뭐 피격되고 할 때만 해도 게임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그냥 가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했냐 정말 위대한 결정을 했죠. 저는 그거 되게 놀랐어요. 현직 대통령이 불출마를 한다면 본인은 아직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위해서 그랬냐면은 이게 더 위대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의 상원, 하원, 미국 같이 선거하니까요. 후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질 것 같아서 관둔 게 되게 멋있는 아니고 거예요. 우리 당 후보들이 맞아.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잘 되고 있다. 그걸 한번 보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건 형님 정말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지층만 보고 있는 마가 세력과 그렇지 않고 통합을 외치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당과 국가를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결과지를 받아볼지는 여러분 상식과 같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심의 회부는 결론적으로는 용산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돕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한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 안 하는데 결국 중도층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법적인 지식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저도 뭐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걸 선동하는 게 너무 쉬워. 그렇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그래도 최대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해서 중립적으로 결론을 내는구나 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설득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야 무혐의인데 야 닥치고 말 걸지 마. 이건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형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도 대통령실하고 다르게 대통령 지지율과 다르게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오르더라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약간 좀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좀 이렇게 떨어뜨리 이렇게 하고 절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하여튼간 대통령제 하에서 네. 특히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여당 대표의 숙명 같은 게 있습니다. 네. 특히 대선 주자로 이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엔간히 세지 않으면 못 버텨요. 그렇죠. 여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에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태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태우. 그렇지. 노태우 대통령. 그건 조금 다르죠. 네.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것도 좀 다르죠. 3당 합당하면서 하니까.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경우가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대표 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 치하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했지. 비대위원장.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다. 거기에다가 검찰에서는 상하관계로 있었고, 그렇죠.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기용이 돼서 쭉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 참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한 달 동안 뭐 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이게 이런 많이 참았다는 한동훈 취임 한 달 평가는 이제 요 기사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지적을 받는 건 리더십의 한계. 당내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시던 분이면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장관하고 검사하고 장관하다가 네. 작년 말에 갑자기 와서 한 108일 정도 선거만 하다가 그냥 나갔는데, 그렇죠. 그리고 전당대회하고 들어왔는데 네. 당내 108명이 되는 의원들 선수로 따져보면 260 몇 선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분들이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같은 의원도 아니고. 맞아요. 네.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에 외부에서 사장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던 부사장, 전무, 상무부터 시작해서 부장급들까지 네. 그 사람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온 그렇지. 사장이, 외부에서 온 사장이 네. 아무리 이사회 절대 다수 지지로 사장으로 선임됐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됐다고 해도 어떻게 리더십을 한 달 만에 조직을 장악을 하고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거는 민주당이나 가능하죠. 네. 저기. 다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요. 제가 여기서 가장 그 자주 얘기한 게 회의의 밀도가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형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되게 생경하죠. 뭐 회의에서 비대위 때야 뭐 회의 저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평상시도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한동훈 대표는 뭐 금투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짜잘한 주제 얘기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주제 얘기하려면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빼놓고 제가 얘기할게요. 뭐 최상병 특검을 매일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물론 민주당에서 부르짖는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광복회 독립기념관장 문제 있을 때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었냐? 뭐 인사에 대해서 그런 거는요. 정치 아주 정쟁적 요소의 하나의 그 전형이에요. 그 얘기 하면 할수록 신문 기자들이 기사 쓰기는 편하죠. 그렇지. 반면 한동훈 대표는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이러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맨날 그 대통령하고 각 세우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근데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사는 형편이 지금 이렇게 나쁜데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름에 이거 전기세는 어떡하지? 그래서 나중에 금투세는 어떡하지? 이슈에 접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그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딱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거는 확실히 있다. 그게 평가받으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할 거고 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까 나왔잖아요. 많이 참았다고. 뭘 참았느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정쟁적 요소에 대한 발언을 참았다는 걸로 저는 이해해요. 맞아요. 저 내용도 전체적으로 기사 네. 읽어보면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뭐에 도움이 안 되느냐?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본인한테도 나빠요. 그게. 이재명하고 그렇지.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독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거 입씨름해서 뭐예요? 저쪽은 계속 철벽인데 저기는 선수가 많아요. 강덕구 갖고 하면 또 누구 나오고. 그래서 뭐 국군의 날이 조선 총독부다 뭐 이런 아닌가 보다. 그럼 또 누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힘들지. 이내 전술을 쓰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슈 선점 차원에서도 민생 얘기를 저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요즘에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의료. 제가 이제 하나 네. 빼놓고 얘기한다고 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빼놓은 이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이슈를 못 풀고 내년에 올해 말에 이제 입시까지 네. 치르고 신입생이 선발이 된 상태에서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 뭐 예상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쭉 간다고 보고 네. 입학할 때 교육 환경 네. 이제 1학년 그렇지. 예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진짜 방법이 없어 보여요. 사실 형님이랑 그때 우리 총선 때 그 얘기했잖아. 총선 전에는 어떻게든 뭐가 결과가 있을 것이다. 3월 말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4월 1일 날 담화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담화를 듣고 제가 담화를 듣고 좀 맛이 가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3월 30, 31일이 주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4월 1일 날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움직인 게 그 주말에 움직여서 나온 게 대통령 담화였는데 네. 본 뜻은 뭐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게 너무 길었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나 저는 그거에 사실 개헌전에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얼추 지금 벌써 반년이 뭐 이거 시작된 네. 게 이제 확 지나갔잖아요. 이거를 해결을 못 하고 만약 대선을 맞는다. 정권 못 지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못 지켜요. 이게 뭐 일본도 뭐 소비세 인상 이거 하나 가지고 정권이 흔들리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때 그게 91년 1월인가 그래요. 90% 넘는 지지를 받았다면 그때 전쟁이 처음으로 생중계될 때예요. 이라크군이 쿠웨이트 가는데 거기서 막 팍팍팍 막 게임처럼 하는 게 막 나오니까 막 그 정도로 했는데 그럼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렇지. 미국 역사상 부통령 8년을 하고 대통령 8년을 연달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8년 다 한 사람도 없어요. 바이든이 할 뻔했다고 이번에 뻔했죠. 못했죠. 예, 맞아. 부시 대통령 그거 할 줄 알았는데 뭐냐 1년 반 후에 있는 대선에서 클린턴한테 그냥 작살이 납니다. 그렇지. 이유는 맞아. 딱 하나예요. 경제가 후져졌으니까. 그렇지. 경제가 후져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걸프전은 걸프전이고 이렇게 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출이 뭐 어떻게 잘 되고 네. 반도체를 어떻게 했고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됐고 일본과의 협력이 어떻게 됐고 다 좋은데 네. 실생활에서 아프면 이거 어떡하냐? 진짜 수술 정도 이거 수술하려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수술 잘못 막 아까 늦어져 가지고 댓글 봤잖아요. 뭐 실명하실 뻔했다고. 뭐 뭔가 문제가 몸에서 이거는 복구가 안 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도 그 뭐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다쳤었는데 응급실 신문 받기 못 갔다고. 그게 좀 며칠 된 얘기인데 저는 네. 좀 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방송 나오셔서 이 여기에 밴드를 붙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119가 왔는데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받을 응급실이 없어서 22군데에서 다 못 받겠다고 네, 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병원 뭐 전공의들 다 돌아오지도 않고 전공의들 돌아올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박단 전공의 대표 만났잖아요. 근데 일단은 의대 정원 문제는 뭐 확정이 돼 버렸으니까 그거를 못 바꾸면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 용산이 이거를 약간은 물러설 그걸 지금 그걸 좀 뭘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 대표 또 국민의힘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노 하면 이 답이 없어지는 문제.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처음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필수 의료 패키지 관련한 수가 문제.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의대 정원. 이 두 가지인데. 그럼 왜 수련이 또는 수련이 의대생들의 부모까지 왜 이 증원 가지고 이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야, 나는 공부 빡세게 해가지고 의대 들어왔는데 이거를 문호를 넓혀? 이런 이기주의에만 집착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초반에는 많이 그렇게 일부러 더 많이 얘기했죠. 이게 이거 이제 정당화 하려고 막 하나의 한쪽에서. 트리거 포인트를 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 의료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면서 국민들에게 부담도 그다지 높지 않은 맞아요. 이 공보험 체계로 의료보험 체계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많이 하고 손재주도 좋고 지식도 많고 성실한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 수련이라고 하죠. 수련이들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의사 그 후배 선후배 뭐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보수 진보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극보수인 애들 제 친구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 인턴 몇 년, 레지던트 몇 년 해서 뭐 한 4, 5년 하잖아요. 이때 뼈를 갈아서 일을 하고 뭐 드라마도 많잖아요.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진짜 뼈를 병원에 저도 이번에 며칠 있었잖아요. 한참 뼈를 갈아는 게 그런 거 느껴진다니까. 보면은 진짜 거의 뭐 밥도 못 먹고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자고 뭐 또 규율도 빡세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버티면서 하는 이유가 환자에 대한 본인의 사명감에다가 앞으로에 대한 솔직히 보상 같은 것도 생각하면서 가는 건데 당연하죠. 그 두 가지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제 수가 문제 관련해서도 그런 게 있고 본인들의 희생을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분들이 사표를 내고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메꾸려면은 정식 전공 의사에게 전문의에게 이 진료를 맡기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렇죠. 숫자도 없고. 그러니까 병원 적자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병원들이 문 닫을 상황 된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돼 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은 사실은 일본 의료 시스템이에요. 일본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일본에서 이 문제를 겪었다가 건드렸다가 난리가 난 게 동경대에서 이거 아주 옛날 얘기인데 68년도 말에 이게 생겨요. 그래서 시위를 해서 야스다 그 강당이라고 그 동경대에 굉장히 유서 깊은 건물이 다 타고 거기서 점거농사하는 거래. 그래서 동경대는 육구학번이 없어요. 입시를 안 했다고. 빡세네. 그게 시작이 동경대 의대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를 건드려서 동경대 의대생들이 그렇게 다 시위를 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정부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만 이해하고 있는 건데 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정말로 천착해서 이거 뚫어야 한다. 그러니까 진심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저는 걱정돼요. 연휴에 어떻게 할 건데 추석 때. 그렇지. 어떻게 할 거예요? 추석 때 예를 들어 벌에 쏘였어. 벌초하다 벌에 쏘였어. 응급실 못 가. 빨리 가야 되잖아. 어떻게 할 거야? 가면 그냥 이거 해독제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벌에 쏘여갖고 뭐 어떻게 돼?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뭐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의사도 아니고 의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가 무슨 명확한 뭐 다 만족시킬 해법이 뭐다 이렇게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진정성 있게 절실하다고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면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걸 뭐 희한하게 막거나 한다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용산과 굳이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건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진짜 좀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스물스물해서 많이 늘었다가 그래도 조금 꺾이는 것 같아서 다행히 이거 만약에 옛날처럼 그렇게 됐어 봐요. 그렇지. 누가 알아요 전염병을. 그렇지.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땜빵을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숨하고 직결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의사 욕하고 야 이 나쁜 놈들아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의사도 뭐 의사가 문제야 이런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소위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게 진짜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서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집에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뭐 설거지하다 이 컵이 깨져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났어 손바닥에. 이게 쫙 찢어져가지고. 근데 그냥 가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피가 나는데 의사가 없어서 못해요 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 진짜 큰일이라니까요. 저도 이제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으면서 느꼈다니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일이더라고요. 제가 운 좋게 수술을 받았다는 게 진짜 다행이다. 그러니까 전 백병 그 우리가 그 걱정했잖아요. 그 진짜 그게 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 병원 내부에서 반응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저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단순히 의사가 뭐 직역 이기주의에 모내할 게 아니라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이 퍼뜩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죠. 뭐 네. 한동훈 당대표도 이제 네. 박단 전공의 대표랑 만나서도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네. 좀 들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 민주당이 계속 요즘 뭐라 그러잖아요. 그거 당 대표 된다 그러면 그때 뭐 저 제3자 추천 특검 한다 그래놓고서 왜 그 네가 10명만 설득하면 발의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문득 그 궁금증이 들더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민주당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 와서 찬성해 이래야지 오히려. 대놓고 저희 당 내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끔 만들려고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안을 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답답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발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묻고 싶은 게 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를 분열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저희 당의 뜻이 뭐냐고 알려달라는 정도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예 오늘까지 시한을 정해가지고 내놔라는 건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그 생각이 들죠. 그냥 그거를 민주당이 그 내용으로 발의를 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당을 어떻게 하거나 뭐 조국 당이랑 뭐 친하니까 그쪽에서 하거나. 왜 그러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치 공세라는 게 봐요. 자기네들 당 대표가 이제 다시 뽑혀서 여당 대표하고 지금 회담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거기다가 대고 오늘까지 안 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얘기하는 게 격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원내 대표가 어떻게 타당의 당 대표한테 내놔라고 얘기를 해요. 일당의 원내 대표가 시한을 정해서 얘기하면 그 따라야 된다는 뭐 법이 국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 이 IQ가 모자란 거예요. 장경태 의원도 뭐 내가 뭐 회유 뭐 그것도 수사에 넣어 뭐. 참. 네, 제가 참 이쪽 욕하다가 또 저쪽 욕하려니까 장경태 힘드네. 얘기 나오니까 또 머리가 하얘지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또 여기 많은 분들이 그냥 그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도와줘서 제3자 특검 추천 특검으로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지만 그거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책으로 생각하면 민주당이 하면 돼요. 제일 간단하게 1번.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이 정말로 최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출범시키려는 목적이 절실하다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너네 연마고 봐 약간 이런. 그렇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너 용산 설득 못하지? 그렇지. 그래 니네 뭐 갈라질 거지. 뭐 한동훈 뭐 하고 니네 친윤도 또 득세할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 얘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권한 있는 대표냐, 뭐 결정권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민주당의 의도는요 다 드러나요. 자 재판 이재명 없는 죄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재판을 빨리 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역으로 가잖아요. 재판을 그렇죠. 늦추고 있잖아요. 최대한 늦추죠.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조금 면이 좀 얼마나 떨어지더라도 지금 코로나가 어디서 빨리 지금 재판해. 버선발로 이웃집 가서 나 증언 좀 해줘 막 이러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문 잠궈버려. 문을 잠궈버려. 그러니까 불 끄고 문 두드려도 안 나오고. 안 나오죠. 국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왜냐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용산의 실책도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언론에다 얘기가 김경수 복권 한번 얘기했다가 또 막 또 한 번 들이받네 만에 형님도 힘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장 돋보이지 못해도 최소한 민생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나 이미지는 확실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당 대표가 좀 굵직한 얘기를 해라. 뻔한 얘기라도 굵직한 얘기를 해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니 그래요. 예, 이 굵직한 얘기하면 저쪽이 받아줍니까? 저쪽이 절대 다수인데. 과거에 저희가 여당이면서도 다수당일 때는 그때는 충분히 그런 요구가 맞는데 지금은 정치 환경이 너무 바뀌었어요. 아이고 진짜 참. 그리고 역대급 빌런이 저쪽에 드글드글해요. 슈퍼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정청래와 서용교의 다툼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저기 내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생각도 들어. 아 맞아. 누구랑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얘기가 그쪽으로 가면은 이재명의 민주당 내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는 저의 주제곡이 나오게 되는 건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뭐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는 저희 뭐 코로나로 입원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여야 대표회담을 할지 안 할지도 계속 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진짜 할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든 점핑해서 용산이랑 쇼부를 보고 싶은데 그거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겠죠. 네, 이제 그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용산은요 그 영수회담 관련해서 이제 이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건데 지난번에 처음 만났을 때 A4 용지 꺼내갖고 읽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아,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맞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 질문에 들어가면은 이재명 대표 100번 1000번 사과해야 돼요 그거. 안 하겠죠 근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손님 초대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 해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럴까봐 그러는 거라니까. 공개하는 게 맞다고 그럴까봐. 생각해요. 그리고 생중계 제안은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어요. 작년에 김기현 대표 때 했잖아. 그 로텐도어에서 다 보는 데서 하자고. 로텐도어에서 뭐가 필요하니까 준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책상 하나랑 의자도 갖고 로텐도어에서 생중계하면 되지 않아요? 이거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계속 딴소리해서 그거 다시 생각하고 발언하셔야 하니까 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한동훈 대표 띄워줄 생각도 없고 본인 또 난처한 상황이 되면 비공개로 하면 뒤에 와서 또 저쪽 욕하고 뭐 저쪽이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우스갯소리처럼 이재명 대표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찝은 게 1타 3피라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럼요. 얘기하고 싶지 맞아요. 않은데 1번 만나기 싫은 한동훈 안 만나게 됐고 2번 만나기 싫은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나게 됐고 3번 만나기 싫은 재판장 안 만나게 됐고 이 얘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면 초과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또 돌아갑니다. 이재명 대표의 권력 기반은 공고하지 않다. 그래요. 아 제가 또 아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용산 뭐 욕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뭐 무조건 욕이 아니라 제발 좀 변해서 다음 진짜 이번 정부 성공하고 그럼요. 다음에 재집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했다라는 거로 무조건 이해해 재집권이에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재집권.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돼요. 네. 그치, 대학을 가야지. 대학을 그러니까. 가야지. 결론적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